자, 요 공식이 척척 박사까지는 아니지만 또 적용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챙겨봐야 될 요 상황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물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 요런 부분 말하는 거예요.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요런 부분 면적 구하려면은 또 요렇게 수식을 적용해주면 되는데요. 형태가 좀 바뀌어있죠, 분자 부분에. 자, 일단은 요 점 유의해야 되지만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요런 공식을 적용해도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서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면적 구해봐, 넓이 구해봐라고 하면 우리 오리지널하게는 요렇게 가면 되죠. 요 부분에 대해서 위에 있는 함수를 f, 밑에 있는 함수를 g라고 편의상 냅두자면 fx 함수에다가 gx 함수를 빼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적분구간 요렇게 잡고 적분해주면 돼요. 요까진 기본적인 내용이라 부연 설명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요 안에 있는 식 있죠. 요 통째로를 hx라고 또 놓을게요. 그리고 나면 요 함수가 또 2차 함수예요. 자, fx 빼기 gx 해보세요. 그러면 요 함수식에서 요 함수식 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a'-a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최고차항계수 적히고 그 다음에 점점점 해놓을게요. 자, 요런 식으로 나가는 2차 함수예요. 요 안쪽에 위치한 게. 그리고 알파, 베타를 잘 쳐다보잖아요. 자,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두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 말은 차가 제로예요. 그 말은 요 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거예요. 알파, 베타에서. x는 알파, x는 베타에서 요 함수의 함수값이 0이라는 거예요. 자,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요걸 계산하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hx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h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함수값이 0이 될 때가 알파, 베타인 거예요. 알파, 베타. 자, 그거 적분 구간 잡고 나서 hx라는 함수 위치시키고 적분하는 거잖아요. 요 넓이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공식 적용할 수 있죠. 6분의.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 보려니까 두식 보면서, 자, 최고차항 계수끼리 마이너스를 해놓은 그것을 들고 와야 돼요. 들고 와야 되는데 적혀있는 게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라서 뭐에서 뭘 빼든 상관이 없어요. 자, 요거 그대로 들고 와도 되고 지금처럼 요렇게 적어놔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절대값 씌울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 서로 뺄셈 해서 들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 베타, 요 알파, 베타가 요쪽 타고 가면 여기 알파, 베타예요. 두 함수의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의 x좌표 잘 찾아내가지고 차를 해서 세제곱해서 들고 오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 적용해서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랑 2차 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 괜찮죠? 괜찮으나 자, 이제 이 공식을 알면 요거는 좀 지양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세이브 해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최고차항 계수끼리 뺄셈해서 들고 와요. 준비물 3가지입니다. 최고차항 계수끼리 뺄셈해서 들고 와요. 뭐에서 뭘 빼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절대값 씌울 거라서. 그 다음에 자, 두 함수의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의 x좌표 찾아내야 돼요. 연립해서 방정식 풀어야 나오겠죠. 그래서 자, 교차하는 지점의 x좌표 찾아서 뺄셈에 세제곱해 들고 와요. 그리고 나서 요 수식 계산해서 절대값 씌워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 삼아 얘기하자면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둘 다 위로 볼록하고 둘 다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요러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물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 요런 상황들에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요 공식이 적용 가능하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도 자, 요런 면적 구할 때에도 요 공식을 적용해 주면 되고요.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두 2차 함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최고차항 계수끼리 뺄셈해서 들고 와야 돼요. 뺄셈해서 들고 와야 돼요. 뭐 하나만 보고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본능적으로. 자,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들 찾아서 차를 구해서 세제곱해서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6분의 한 다음에 원래대로 계산해서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아시겠죠? 요런 때도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보면서 마지막 상황에다 요 공식 적용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포물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볼까? 요런 식으로 가볼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6분의 최고차항 계수끼리 뺄셈합니다. 3이에요. 자, 어디서 어딜 빼면 상관없어요. 절대값 씌울 거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교점 찾아야 됩니다. 두 함수의 그래프가 교차하는 지점에 x 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럼 방정식 풀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x 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이쪽으로 건너온다 치면은 3x제곱, 마이너스 1이 건너간다 치면은 자 3이에요. 요거 풀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쳐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자 포물선과 포물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x 좌표 두 개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차를 구해서 세제곱해 들고 가야 돼요. 차를 구하면 2가 나오니까 세제곱하면 8이에요. 자, 다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씌울 필요 없고 계산하면 끝인데 6, 3 나가 떨어지고 2, 8 나가 떨어져서 답은 4가 나오겠네요. 훨씬 간결하죠. 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